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코스피 지수 계속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추가 상승했어요. 3일째. 코스닥 증시는 그동안 좀 쉬는 듯 했다가 오늘 한 번에 2% 넘게 급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감하면서 다시 이거 회귀하는 상승 추세로 회귀하는 흐름 아닌가? 라는 의구심까지 즉 긍정적으로요. 보이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으로 놓고 보면은요. 최근 뭐 가만히 있었던 중국 관련 문제가 이슈였었던 것 같아요. 중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고요. 안 좋은 뉴스가 계속인데도 중국 증시가 상승했는데 더불어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중국에 갔죠. 여기에 따라서 한한령 해제 혹은 한국 전쟁 종전 선언,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바로 이 부분에 따라서 오늘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네요. 외국인이 오늘 주도했습니다. 선현물 모두 매수했고요. 개인이 일단 매도를 하는 흐름인데 오전에는 또 달랐어요.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으로 쫙 돌아섰거든요.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오늘 이러한 흐름 안에서 중심은 역시 중국 관련 그리고 대북주 관련주들이 움직였겠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요 부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관련 중국 소비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중에서 하이브 오늘 7% 넘게 상승합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에 갔죠. 텐진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 길다. 뭐 하여튼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랑 회담을 했는데요. 한한령 철폐 우리나라에서 요구를 했고요. 양제츠가 협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 가능한 거 아닌가? 어, 지금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노력 중에 있다라고까지 발언을 했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영화 오문이라고 있습니다. 오문희, 문희. 11월 30일 날 중국 영화국에서 심의를 획득해서 오늘부터 전국에 개봉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거는 2015년 이후에 그때 암살이라는 영화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야, 이거 중국에서 막았었던 한한령 그러면서 하이브를 비롯한 하이브 오늘 7% 넘게 상승합니다. 요 내용 잠깐 살펴보면은요. 하이브 어제 같은 경우에는 BTS 방탄소년단이 100억 원어치 매도를 했다. 라는 뉴스 때문에 뚝 떨어졌죠. BTS 멤버 3명이 하이브 100억 원어치 팔았다.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로는 BTS 연말 결산 구간항 소식 바로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요. 빌보드 연말 결산 구간항 이건 세계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앞선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었던 한한령 해제 기대감. 왜 그러냐? 하이브 딱 지지받을 자리 여기 선을 예전부터 그어놨었죠. 지지받을 자리에서 빡 낙폭과대했다는 반등세가 빡 나오기도 했지만 SM도 같이 동반했단 말이죠. BTS의 문제가 아니라고. SM 같은 경우는 11%까지 급등을 했어요. 이런 거를 놓고 보면은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문제가 좀 더 관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원주가 먼저 많이 올라갔고요. CJ ENM 이런
콘텐츠 관련주도 오늘 같은 맥락의 상승세가 올라온 거를 보면은 중국 한알령 해제,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주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대북 관련주, 요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는데, 아난티 오늘 장중에는 7%까지 급등을 했었어요. 최근 많이 빠졌어요. 요즘 올라오는 것들의 대부분이 낙폭과대주들이 먼저 올라간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둬야 되겠고, 같은 맥락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랑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위원이랑 회담에서 한국 전쟁 종전선언 추진, 요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겠다. 우리 반대하는 거 아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정부에서 통일부는 내년 예산안 중에서 남북협력기금 항상 예산안에 포함을 시키죠. 그런데 이걸 증액을 했어요, 또. 그러한 부분이 대북 이슈가 좀 완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난티 이제 바닥권에서 턴합니다. 딱 지지받을 만원권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흐름 양호하고요. 또 가장 또 대표주이었었던 신원 역시 같은 맥락이죠. 지지받을 자리 조금 아래까지 왔었지만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 좀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관심 받았었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이 두 종목이 오늘의 또 화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 이렇게 올랐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히려 하락했어요. 왜 그랬을까? 나쁜 내용 없습니다. 3분기 파운드리 시장 TSMC와 삼성 점유율 더 벌어졌다. 이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매출이 파운드리 시장은 더 커졌는데 이미 선진입해 있는 TSMC가 그 부분에 대한 선점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추격은 계속 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안 좋은 뉘앙스로 이렇게 뉴스를 내보내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오미크론 쇼크에도 이거는 어제 뉴스인데 주가 날았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른 종목들이 쉴 때 얘네들이 올라갔잖아요.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 쉬었다라고 보겠고, 그 원천에는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별로 안 좋았어요. 더군다나 뭐 그닥 힘을 못 썼는데 더군다나 마이크론은 하락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오히려 하락 마감하는 흐름을 보여줘서 또 화두죠. 하지만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고 저항대 딱 맞췄어요. 갭을 메꾸는 저항대.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오늘 조정 좀 있을 매물 소화 과정을 겪었구나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8만 원 돌파, 8만 3천 원 여기까지도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한번 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딱 지지받을 자리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가는데요. 1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다날 오늘 급등하면서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는데요. 다날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죠. NFT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싸이월드 수혜주이기도 하죠. 다날 투자를 위해서 NFT죠. 1100억 자금 확보 성공. 이거 어제 나온 뉴스이긴 한데 어제 그닥 반응을 못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뒤에 관련주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먼저 쭉 튀어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어제는 인트로메딕이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오늘 제자리인데 키 맞추는 흐름, 다날이 어제는 보합이잖아요. 오늘 9% 올라가면서 싸이월드 관련주들이 순환매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더불어서 HMM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좀 장 후반에요. 2시 18분에 뉴스가 나왔는데 HMM 컨테이너 하나 나르면 220만 원 이익. 이익이 220만 원이래요. 컨테이너 한두 개 나르는 거 아니잖아요. 수백 개를 나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그리고 지금 단계적 매각, 물류 병목 지연,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분에 대한 단계적 매각을 하겠다고, 한 번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단에서. 그리고 물류 병목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대신증권의 레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48,000원 목표가 유지한다. 그러면 현재 주가 흐름 잠깐 보시죠. 목표가 48,000원이면은 거의 전 고점이죠. 5만 원.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25,000원. 거의 목표가가 더블이에요. 예,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1차적으로는 32,500원. 그리고 2차로는 37,000원까지는 일단은 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에코프로비엠 상위주로 올라왔는데요. 이거 왜 그랬을까? 오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라기보다는요. 그동안 소외가 됐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고점에서 밀리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많이 밀리지는 않았지만 오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주가 하락 과도 매수 기회다. 에코프로비엠과 첨보를 추천한다. 라는 한국투자증권의 레포트가 나왔어요. 에코프로비엠, 첨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예, 맞고 떨어지는데 올라가는데요. 지지권역보다 조금 높게 예요. 여기까지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저는요. 한 61선 가까이. 예, 상대적으로 셉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 쪽은 나쁘지 않다 쪽으로 접근하는 건 알 것 같아요. 다만 신규 매수는 떨어지면 산다인데 이거 위로 또 고점 뚫고 갈까에 대한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잖아 있거든요. 첨보는 딱 지지받을 자리 전 고점대 지지받는 흐름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3.6%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만 원과 36만 원, 37만 원에 박스권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걸 뚫고 간다라기보다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NC소프트 보시겠는데요. 오늘 5% 상승하면서 또 과신주 상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면은요. NC소프트 저평가, 리니지 W 흥행에도 저평가 상태다. 리니지 W 흥행 미반영, 목표 주가 상향. 이것도 웬 뜯는 소리입니까? 솔직히. 이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목표가 하향은 저 아래서 해놓고요. 이제 와서 목표가 상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기관 레포트 이게 제일 싫어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진다고 하고 이미 올라와 있으면 이제서 목표가를 올려요. 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기서는 목표가 하향 계속했잖아. 목표가 하향 한 그 시점보다 더 주가가 올라와 있으니까 목표가 상향해? 이거는 기관의 제 몫이 아니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전히 저는 같은 맥락입니다. 박스권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 85만 원 수준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긍정적으로 하지만 박스권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데요. 이번 주 상당히 변동성이 컸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슈와 함께하는 생방송이 있습니다. 매주 7시에 있는데 다음 주에는 8시로 시간을 변경해서 1시간 늦게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원하시고 좀 늦게 하셨으면 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요.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 생방송으로 이번 주 핫할 이슈와 종목 생방송하니까요. 많이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힘을 주시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